나는 그날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 있었다. 손에 쥔 봉투가 내 인생의 마지막 무기였다. 6년 동안 그의 꿈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그 꿈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었다. 판사님, 이걸 보십시오. 이혼 재산 분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옆에서 민준이가 창백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다. 증오였다. 그날 아침, 나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평소처럼. 서울의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흐르는 모습이 내 삶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이의 전화가 왔다. 여보, 오늘 법정에서 끝내자. 더 이상 끌지 말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의 비밀을. 그 비밀이 내 인생을 파괴한 그날부터. 6년 전 우리는 연세대 의대 입학식 날에 결혼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의 입학을 축하하며 결혼 서약을 했다. 민준아, 내 꿈을 위해 내가 다 할게. 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나는 그렇게 말했다. 내 직장은 평범한 사무직이었고 월급은 그의 학비와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할 정도였다.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늦게까지 과외를 하며 돈을 모았다. 그의 강의실 앞에서 도시락을 들고 기다리는 내가 그의 미래를 짊어진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공부만 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부터 변했나? 세 번째 학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병원 실습 중 만난 간호사, 지은이, 그녀의 미소가 그의 핸드폰 배경화면이 되었다. 나는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민준아, 의사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는 그렇게 참았다. 그의 졸업식 날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피로의 눈물이었다. 그는 인턴이 되었고 나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였다. 이혼 청구서는 그의 손에서 왔다. 미안해, 더 이상 안 돼, 그 한마디.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주장했다. 그의 연봉은 이제 내 월급의 10배였다. 하지만 나는 돈이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원했다. 그 봉투 속에 담긴 증거들. 그의 학비를 지원한 내 통장 내역, 그리고 그의 비밀. 지은이와의 불륜, 그리고 더 깊은 것. 그날 밤 나는 그의 병원 사물함을 뒤졌다. 거기 있었다. 편지들. 그리고 사진.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법정에서 판사가 봉투를 열었다. 종이들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펼쳐졌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김민준 씨, 원고 이수연 씨의 지원으로 의학 학위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서 드러난 불륜 사실, 법정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서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아직은.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비를 맞았다. 빗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잔인한 거야? 나는 하늘을 원망했다. 민준이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그의 꿈이 내 꿈이었고 그의 성공이 내 자부심이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버렸다. 지은이를 선택했다. 그녀는 그의 동료였다. 병원에서 만난 운명 같은 사랑이라고? 웃기지 마, 그건 배신이었다. 깊은, 영원한 배신.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수연 씨, 이혼은 성립되겠지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겁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에요. 그를 파괴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떻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의 비밀을 풀어요. 하나씩. 민준이의 비밀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의대 시절 그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나는 알았다. 그의 룸메이트가 돈을 받고 답안을 넘겨준 사실. 나는 그걸 은폐했다. 왜? 그의 꿈을 지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면 그의 미래가 끝장날 테니까. 대신 나는 그 돈을 대신 갚았다. 내 저축으로. 그게 내 죄책감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의 범죄를 대신 짊어진 셈이었다. 이제 그 범죄를 드러낼 때였다. 하지만 복수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민준이는 영리했다. 그는 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증거를 부정하려 했다. 그건 위조야. 그는 법정에서 소리쳤다. 나는 웃었다. 위조. 내 통장에서 나온 돈이 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대치가 시작되었다. 법정은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판사가 선고를 내렸다. 이혼 성립.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70% 할당. 이민준이는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의 병원에서, 그의 명예에서, 그의 모든 것에서. 법정에서 나온 후 나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빌딩 숲이 내 마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민준이의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그는 곧 나올 터였다. 퇴근 시간. 그의 하얀 코트가 보였다. 옆에 지은이가 붙어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감싸는 게 보였다. 속이 메스꺼렸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다. 앉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테이블 앞에 앉았다. 눈빛이 불안했다. 왜 그랬어? 왜 그 봉투를 위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왜? 내가 날 버렸으니까. 6년 동안 내 꿈을 위해 산 사람이 갑자기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은이를 사랑해. 너는 그냥 동지였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동지. 나는 그의 아내였다. 그의 모든 것을 바친 여자였다. 동지. 그럼 내 부정행위도 동지가 도운 거야.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잊어. 이미 끝난 일이야. 나는 웃었다. 끝나. 의사 면허가 날아갈 텐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협박이야. 내가 그런 여자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가 그런 여자야. 그날 밤 나는 그의 아파트로 갔다. 열쇠는 아직 가지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침대 위에 지은이의 속옷이 떨어져 있었다. 구역질이 났다. 나는 서랍을 뒤졌다. 그의 일기장. 거기 있었다. 부정행위의 세부 사항. 날짜, 금액, 룸메이트 이름. 나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복사했다. 이건 무기였다. 다음 날 나는 그의 룸메이트, 이제는 다른 병원 의사인 태호를 만났다. 홍대 근처 바에서. 태호 씨, 오랜만이야. 그는 나를 보며 당황했다. 수연 누나. 왜? 나는 맥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민준이 일, 내가 도왔던 그 시험, 그의 손이 떨렸다. 그건 비밀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비밀은 더 이상 아니야? 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나도 도와줄게. 태호는 무너졌다. 그는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 이제 그는 성공한 의사였다. 민준이가 날 버렸어. 너도 알잖아, 나는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 새끼 항상 이기적이었어.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태호가 증언을 할 테고 나는 증거를 제출할 테다. 하지만 태호의 눈빛에 뭔가 이상했다. 그는 민준이만큼 영리했다. 한 주 후 병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부정행위했다던데 간호사들의 속삭임. 민준이는 나를 불렀다. 이게 내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울었다. 제발,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이는 실수였어. 웃기지 마. 실수. 2년 동안의 불륜이? 나는 거절했다. 대신 나는 지은이를 만났다. 그녀의 카페에서. 언니, 미안해. 그녀가 먼저 말했다. 눈물이 글썽였다. 미안. 내가 그의 안에 자리를 노린 거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이가 강요했어.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강요. 뭐라고? 그녀는 속삭였다. 그의 비밀을 알았어. 부정행위.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었어. 충격이었다. 민준이가 지은이를 협박했다. 그의 배신이 더 깊었다. 나는 그녀를 동정했다. 아니, 이용했다. 도와줄게. 함께 그를 무너뜨리자. 그녀는 동의했다. 이제 동맹이 생겼다.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한국 드라마처럼 모두가 배신자일 수 있었다. 복수는 점점 커졌다. 나는 그의 상사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증거 사본. 병원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민준이는 호출되었다. 이게 사실이야? 상사가 물었다. 그는 부정했다. 위조예요.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그의 면허가 위태로웠다. 그리고 그날 태호가 배신했다. 그는 민준이 편이었다. 미안, 누나. 돈이 더 컸어. 그의 메시지. 나는 웃었다. 예상했다. 이제 진짜 게임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거리는 더 밝아졌다. 네온사인이 내 마음을 비추듯 번쩍였다. 나는 민준이의 병원 지붕 위에 서 있었다. 불법 침입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법을 초월했다. 아래로 보이는 응급실 불빛. 그가 환자를 구하는 영웅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괴물이었다. 지은이와의 만남 후 나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대신 감시했다. 그녀의 핸드폰을 해킹했다. 어떻게? 내 사촌, IT 전문가에게 부탁했다. 수연아, 이건 범죄야. 그는 말했다. 알아. 하지만 정의야. 메시지들. 그녀와 민준이의 대화. 오빠, 수연이가 의심해. 걱정 마. 그녀는 약해. 나는 강해졌다. 다음 날 나는 그의 집에 불을 질렀다. 아니, 장난이었다. 작은 화재. 부엌에서. 소화기로 껐다. 하지만 경찰이 왔다. 누가 한 거예요? 나는 울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민준이는 나를 의심했다. 너냐? 나는 부정했다. 내가 날 미치게 한 거 아니야?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떠났다. 부정행위 의사라니 이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퍼졌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를 찾아왔다. 수연아, 제발 멈춰. 내가 잘못했어. 무릎 꿇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아. 하지만 늦었어. 내 복수의 다음 단계는 그의 가족이었다.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그녀는 나를 딸처럼 사랑했다. 수연아, 민준이가 미쳤어. 용서해줘, 전화로 울었다. 나는 말했다. 어머니, 그의 비밀을 아세요? 부정행위 그녀는 충격받았다. 그럴 리가 하지만 나는 증거를 보냈다. 그녀는 민준이를 버렸다. 너 같은 아들 없어? 민준이는 절망했다. 지은이도 떠났다. 더 이상 못해 그녀의 메시지. 이제 그는 홀로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반격이 왔다. 그는 내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이수연은 정신 이상자야. 조심해 오 내 상사가 나를 불렀다. 수연 씨, 휴가나 가져. 나는 해고당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쫓았다. 그의 차를 따라갔다. 한강 다리까지. 그는 차에서 내렸다. 따라왔어. 그는 웃었다. 미소가 섬뜩했다. 내 복수, 재미있네. 그는 칼을 꺼냈다. 주방 칼 끝내자고 나는 도망쳤다. 다리 난간에 매달렸다. 아래로 한강이 검게 출렁였다. 민준아, 왜? 그는 다가왔다. 내가 날 파괴했으니까? 경찰 사이렌이 들렸다. 누가 신고했나? 지은이. 그녀가 구했다. 오빠, 그만해. 그녀의 외침. 민준이는 멈췄다. 체포되었다. 폭행 미수. 그의 인생은 끝이었다. 하지만 나는 승리감이 없었다. 오히려 공허했다. 이게 복수인가? 나는 중얼거렸다. 병원에서 그의 상태를 봤다. 쇠창살 뒤, 수연아, 사랑했어. 그의 마지막 말의 거짓이었다. 감옥에서 나온 민준이는 변했다. 더 날카로웠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나에 대한. 법정 다시. 이번엔 그의 차례였다. 이수연은 나를 파괴하려 했어? 스토커야. 그의 증언. 증인. 태호와 지은이는 돌아왔다. 수연 언니가 협박했어요. 대신. 나는 충격이었다. 왜? 법정 밖에서 그녀에게 물었다. 민준 오빠가. 약속했어. 결혼하자고. 그녀의 눈물. 나는 웃었다. 또 배신이야. 이제 나는 홀로 싸웠다. 내 변호사는 포기했다. 너무 위험해. 집으로 돌아오니 문이 열려 있었다. 침입자. 내 일기장이 사라졌다. 거기엔 내 비밀. 민준이를 위해 은폐한 부정행위. 그는 그걸 알았다.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메시지.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도망쳤다. 친구 집으로. 수연아, 왜 그래? 내 절친, 혜진이가 물었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도와줘. 그녀는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혜진이도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이와 친했다. 다음 날 뉴스에 나왔다. 전 의사 김민준, 무죄 주장. 피해자 증언, 여론이 뒤집혔다. 나는 악녀가 되었다. SNS에서 욕이 쏟아졌다. 그년 미쳤어. 남편 파괴한 년. 나는 무너졌다. 자살 생각까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마지막 카드. 그의 어머니. 그녀를 만났다. 어머니,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녀는 울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쟁이야. 내가 아니면 안 됐어. 그녀의 증언. 녹음했다. 법정에서 재판. 그녀가 증언했다. 내 아들은 범죄자야. 민준이는 무너졌다. 엄마,
그의 외침. 판사는 피고 유죄, 그의 재심은 끝. 하지만 트위스트. 지은이가 임신했다. 그의 아이. 오빠의 아이예요. 그녀의 선언. 나는 멈췄다. 복수. 이제 무슨 의미? 재판 후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자유는 고독이었다. 민준이는 감옥에 갔다. 5년형, 부정행위와 폭행.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명동 골목. 손님들이 왔다. 여기 커피 맛있어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지은이가 찾아왔다. 배가 불룩했다. 언니, 용서해줘. 나는 커피를 따라주었다. 아이 이름은 뭐야? 민준이처럼 충격. 왜? 그의 일부니까 나는 이해했다. 사랑은 미친 법. 민준이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수연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도 이겼어.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그의 말 맞았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 친구, 자신. 나는 복수의 끝을 생각했다. 그를 죽일까? 아니. 더 잔인하게. 용서. 하지만 가짜 용서. 면회 같다. 민준아, 미안해. 나는 울었다. 그는 믿었다. 정말. 그래. 다시 시작하자. 거짓. 밖에서 나는 그의 편지를 공개했다. 그의 자백. 더 깊은 비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를 죽인 사고. 은폐.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 그는 완전 파괴. 지은이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버렸다. 민준이의 피를 못 봐. 그녀의 말, 아이는 고아원으로. 나는 그 아이를 입양했다. 내 아빠처럼 되지 마. 트위스트. 복수의 최종 형태. 아이의 이름은 준호. 민준이의 축소판.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했다. 엄마, 그의 첫말, 눈물이 났다. 복수 끝에 남은 건 이 아이였다. 민준이는 출소했다. 늙고 망가진 모습. 그는 나를 찾아왔다. 준호는 내 아들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건 아니야. 그는 무너졌다. 제발, 봐줘. 나는 거부했다. 모든 게 내 계획이었다. 지은이의 임신도, 아이도. 나는 그녀를 조종했다. 민준이를 끝장내자. 내 속삭임. 그녀는 도구였다. 태호도. 모두 내 꼭두각시. 하지만 끝은 비극. 준호가 아팠다. 병원에서. 의사가. 민준이의 옛 동료. 수연 씨, 죄송해요. 구할 수 없어요. 암 유전. 민준이의 피. 나는 울었다. 복수로 잃은 건 내 인생 전부. 민준이를 불렀다. 와봐. 준호가 그는 왔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미안해. 그의 말, 진심. 준호는 죽었다. 장례식 날 우리는 포옹했다. 끝났어. 나는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용서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용서는 거짓. 그날 밤 나는 그를 죽였다. 베개로. 이게 진짜 복수야. 그의 눈이 감겼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나는 자유. 하지만 영원한 죄책감. 한강에 서서 나는 속삭였다. 이게 행복인가? 끝. 독자들은 논쟁할 터. 나는 악녀인가? 피해자인가? 사랑인가? 증오인가?